우선순위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생각했을 때 수시 전형에서, 수시에서는 학생부 과목이겠죠. 국어, 영어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사회 과목을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과목에 대한 거, 국어랑 사회 과목을 보시고요. 거기에 좀 여유가 있으면 과학 과목입니다. 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영어는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영어가 1등급이 나와도 국어 탐구의 평균 성적이 낮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어하고 사회 과목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 전형에서 이제 서울 수도권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평균 성적이 아까 말씀 75%선이라고 했죠. 이게 거의 그냥 마지노선이거든요. 75% 내외가 됐을 때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동덕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볼 수 있는 성적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학교가 갑자기 없어져요.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탐 평균 75를 맞춰줘야 되고, 영어는 그렇게 됐을 때 3등급이 기준이 돼요. 3등급 정도 맞을 수 있으면은 국탐 평균 75%의 영어 3등급 정도만 될 수 있으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들은 다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영어가 2등급이면은 좀 더 나은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 정도고, 영어가 4등급이어도 문제가 안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건국대학, 한양대, 중대. 4등급이어도 괜찮아요. 여대는 안 돼요. 동덕, 성시, 서울여대, 축대 이런 학교들은 3등급 이하로 들어가면 점수를 엄청나게 깎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3등급 정도 맞으면 되고, 아니다, 나 진짜 때려 죽어도 영어 자신 없다. 4등급이 목표가 되는 되고, 국어랑 사회 과목이 대신에 뒷받침이 안 되면은 영어가 2등급이 돼도 별로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수학이 괜찮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수학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 정도인데 필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따져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과목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표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탐구 중앙학의 국과목이 평균 3등급이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3등급을 보시면, 표준 점수가 57점이 나와요. 57점. 57 플러스 57, 국과목이니까 더하면은 114점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1등급일 때하고 5등급, 1등급에 5등급.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평균 3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1등급이 100점이 70점이고요. 5등급 같은 경우에 45점이죠. 그 점수의 합을 보면 115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목을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대학을 학생들을 이제 입시 지도를 하면서 수능 성적을 받아오잖아요. 학교를 이렇게 정해주는데, 학교를 어디를 쓰면 좋겠다, 이거를 정해줄 때에 진짜 답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면 골고루 안 좋은 학생들. 국어가 5등급이고요, 영어가 4등급이야. 탐구가 한 과목이 4등급 후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이 6등급이에요. 이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냥 100분위 성적이 40%, 50%야. 이게 안 좋아요. 쓸데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뭔가 도드라지게 잘하는 과목이 한 과목 있는 친구들, 영어가 갑자기 2등급, 다 6등급인데 영어가 2등급이다. 탐구 한 과목이 1등급이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뭔가 계산기를 두드릴 만한 학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하나 맞고 5등급 하나 맞는 게 같은 3등급이지만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과 관리를 할 때는 일단은 골고루 안 좋게 가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점수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게 전략입니다. 수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제가 무조건 목숨 걸고서 만들 수 있는 과목 한 가지는 만들어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뭔가 계획이 나오고 뭔가 좀 더 입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되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좀 별로 마련하고요. 근데 백분위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백분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등급이면요 36점이에요. 저도 많이 깎였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표점 받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1등급이 95점이기 때문에 100분이 95점이면 점수가 엄청나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적성교대를 쓴다. 영어가 예를 들어 2등급이에요. 한 과목에. 영어 2등급이고 국어가 6등급입니다. 저 유학 갔다 와서 국어 못해요. 6등급이에요. 탐구 한 과목 진짜 열심히 파서 1등급 나왔어요. 95점이에요. 나머지 한 과목은 9등급이에요. 36점 나왔어요. 그러면 뭘 살려야 되느냐? 영어랑 이 탐구 한 과목 95점짜리. 이걸 살려야 되는데 영어 2등급이면은 덕성여대가 제가 기준을 생각했을 때 98점이 나왔거든요. 98점? 2등급인데 판단 점수가 그러면은 탐구 100분이 한 과목이 95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점수는 90.7점 이렇게 나오네요. 그 점수면은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런 학교들이 수능 과정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들만 조금씩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과목별로 해서 가장 잘 나오고 두 과목 반영. 그 중에서도 탐구는 한 과목은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한 거죠. 하기 때문에 점수를 좀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과목을 운영해야 됩니다. 특히 탐구 영역은 무조건 한 과목은 목표가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의 어떤 방향성을 보시면은 여기 딱 두 가지 영역 지금 대표적으로 나눠지는 게 기초 소양 평가 영역과 기초 디자인 영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되게 유형 많죠. 보시면 기초 소양 평가 영역에서 고려대, 이하여대, 서울대 디자인, 서울대 공인, 그다음에 과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시 무대 국민대학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 이제 위에 보시면은 다 원칙제도를 사용한다. 원칙제도를 포함한 학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대 같은 학교들도 지금 군대 유형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색연필 갖고 되게 이쁘장하게 그려놨지만, 올해 실기대회를 이제 주제로 보니까 거의 서울대나 이대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어떤 사용보다는 일단은 문제 해석 능력을 좀 많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연필을 쓰거든요. 연필을 써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는 뭐 그냥 드로잉 표현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초수양평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같은 유형으로 본 학교가 다른 분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비슷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있긴 있죠. 예를 들어 다군의 국민대를 갔다 왔던 다군의 서울과기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이제 소멸을 하거든요. 성신여대를 보다. 다군에 다시 건국대학교 영상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영상과하고 산업디자인과 다군으로 옮겨가 있는데 옮겨간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요. 저희는 국민대, 서울대 본 학생들을 받을 거예요. 그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그 학생들 받으려면 실기 유형도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군에 있는 건국대학교 코디, 의상,
그 다음에 리빙자, 여기랑 실기가 달라요. 작은 건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적도 거의 10점 이상 높습니다. 다른 과들에 비해서. 또 올해부터 영상과가 넘어가도 입시를 치르게 되고요. 같은 목적으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제가 그대로 예측을 해보면은, 요 기초 수양 평가 영역 실기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AI죠. AI입니다. AI가 점점 발달할수록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초 TI 평가, 기초 TI 영역은 국질에서 학생들의 표현력 중심으로만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굳이 손으로 그려야 되나? 굳이? 이거는 그냥 AI한테 시켜도 또 잘할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초 수양 평가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문제 해석 능력을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가 만약에 변한다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당장 높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될 거고, 29학년도부터는 동덕여대가 요 기초 수양 영역으로 실기를 바꿀 거예요.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바꾼다라고 아예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기초 디자인 과목 보고 있지만 기초 수양 평가 영역에 이 그림을 추가를 해서 과목을 받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공예 계열도 같이 그걸 바꾸겠죠. 이렇게 점차 학교들이 이렇게 기초 수양 평가 영역에 과목을 추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상위권 학교부터 해서 중위권으로 계속 그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과목을 시도를 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기초 디자인 유형은 딱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대 유형, 조건이 있는 기초 디자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색 대비를 쓰고 이거를 평면도에서 예측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라인 드로잉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라서 문제를 내는 현재 학교가 공부대학교고요. 이 학교는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딱 정확하게 기초 디자인,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 대한 기본 이론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숙대, 소경대 같은 학교들은 이제 주제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산을 표현해라, 율동을 표현해라, 이런 식으로 주제어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제 숙대나 소경대 같이 주제어를 갖추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기초 디자인은 소리를 줍니다. 그래서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같은 학교들은 소재 2개, 3개 주고서 그냥 기초 디자인 하세요. 화면을 구성 연출해서 표현하죠. 이 정도가 이제 문제의 난이도로 보시면 돼요. 이런 유형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현재 90% 이상. 대부분이 이 과목을 보고 있고요. 대신에 학교, 이게 지금 이 과목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과목이에요. 입시에서 되게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과목이기 때문에 되게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고는 이러기는 되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학교들에서는 어찌됐건 변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도를 좀 하고 있고 조금씩 뭔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대한 어떤 난이도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단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흘러가고 줄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학교에서 어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교수들이 회의를 해서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안을 또 이렇게 올리고 거기가 결제를 받기까지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에 현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일단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과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예비반 때부터 또 병행 수업을 2학년들은 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부터 두 가지 과목에 대한 것을 병행 수업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과목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를 찔러주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때 조치사항 1호에서 7호는 10%에서 20% 감점 적용. 서울 가기대 조치 1호에서 3호까지 총점 100점 감점. 그런데 혹시 학교폭력 조치 1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나요? 단성문이 조치 1호. 단성문 하나 쓰면은 100점 감점. 되게 큰 겁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강조가 되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고 있어요. 위에 이하로 해도 10%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점이거든요. 이게 감지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고려대학교 1호에서 3호까지, 그러니까 단속만 쓰면은 20점 깎입니다. 20점. 밑에 제가 합격권 실기 점수가 93점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실기가 300점이 30%니까 300점이 되는데 300점에서 실기 합격 점수가 93점이면은 한산 점수 279점이 나와요. 279점에서 20점을 깎는 거예요. 20점. 20점 깎으면은 259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하면 46점이 나와요. 절대 못 붙습니다. 절대 못 붙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에 연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학교를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100% 못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반성문 한 장 쓰는 순간 끝납니다. 역시 이게 좀 약간 조심하시고 피해도 잊지 마시고 가위는 절대 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잘 체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고 일단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진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질 수 있거든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약간 학교에서 4월 말 기점으로 해갖고 모든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유형까지 그래서 굉장히 뉴스를 하거나 뭐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오늘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잘 말했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저희는 끊임없이 이렇게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 업데이트 드리면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저희에게 학생들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지 않으시고 좀 더 안정감 있게 저희 교실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차후에 개별적으로 학생의 성적과 그림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서 상담을 또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이 또 생기면은 그때그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을 하셔도 되고 연락을 주셔도 뭐 전화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학생을 통해서도 뭐 전달을 하셔도 되고 그런 거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내용들에서만큼은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차후에 또 이런 주요 내용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